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채널 초대석 시는겸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수요일, 초대 손님은 월간 청풍 편집국장 송은혜 시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그 대전 원도심 거리에 있는 그 소산원이라고 건강차와 아주 이름도 예쁜 꽃차를 만드는 곳이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초대하셨어요. 네네. 예, 근데 예. 이거 왜 이쪽으로 절 초대하셨나요? 제가요. 예. 제 호가 다헌입니다. 네. 예. 차 다자에 마루 헌자를 써서 차 어떤 분들은 찻집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차하고 굉장히 가까운 느낌, 또 뭐 딱딱한 사무실보다는 예, 이런 곳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분위기 괜찮죠? 예, 아주 그냥 여러 차가 아주 건강차, 이렇게 말은 많이 들은 이렇게 건강차들도 있고 이렇게 참 좋네요. 우리 다원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 그 차 한 잔 하면서라는 뭐 그 앞에 술예찬, 꽃예찬 뭐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그런 시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 분위기나 차를 마시는 것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간 청풍 편집국장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월간 청풍 이렇게 나오는 책입니다. 한번 이 월간 청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이 책인지. 이 청풍은요, 27년 된 대전 충청권을 대표하는 잡지입니다. 청풍이라는 게 충청도의 바람 아니면 맑은 바람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청풍이라는 이름의 월간지인데요. 이게 그 114 걸어보면 청풍 화보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신문 이제 매일 나오는 신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결산을 하면서 이제 사진이나 너무 좋은 거 신문에 나오지 못한 그런 사진들을 모아서 화보집이라고 만들어서 지금 27년 됐는데요. 27년이요? 네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 잡지로 우수 잡지로 선정해서 한 5년간 동안 또 이렇게 지원도 받고 충청도의 바람 또 충청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아주 순수한 잡지입니다. 네. 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 잡지가 시사저널인데요. 너무 딱딱해서 제가 여기서 횟수로 하면 11년째 이제 여기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이달의 시,
이달의 숲이 예, 이런 예. 코너를 만들어서 예. 문학적인 잡지로 가려고 예. 대중적인 잡지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우리 국장님은 이렇게 대전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 제가 과찬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 이제 뭐 많은 행사는 저는 이제 많은 행사에 가나요? 아니면 그냥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자주 만났죠. 예, 예. 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참 많이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 혹시 뭐 사진 작가이시기도 하신가요? 아니요. 이 청풍에 기사를 쓰다 보니까 예.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음. 저희가 이제 화보형의 잡지다 보니까 어느 행사를 가든지 사진을 많이 찍게 됩니다. 근데 사진을 이렇게 찍다 보면 사진 한 장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사나 이런 데 가면 메모 네. 잘 안 하고 사진 이렇게 찍어오고 사진을 펼쳐보면서 이제 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사진을 잘 찍는다. 음. 또 사진을 찍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해당하는 분한테 이렇게 나눠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또 사진 보면서 뭐 시도 쓰고 또 기사도 쓰고 아주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문학 활동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문화활동이야 우리 소녀 때부터 우리 그러시죠? 사회자님도 그렇잖아요. 네.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네. 뭐 이렇게 시 한 편 끄적이고 예. 또 남의 시 한 번 읽어보고 네.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네. 그런 꿈들을 다 꾸고 있는데 예. 이제 어떤 이제 계기가 이렇게 주어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백일장에 나갔는데 네. 그날 저녁에 이렇게 소문이 돌았는데 제가 대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행복한 소문이었네요. 예, 아니 대상 받나 보다 그러고 예.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게 벽보가 붙었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지? 그리고 가서 그 담당 선생님한테 따졌어요. 왜 제 시가 분명히 어저께 소문 듣기에는 분명히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니까 네. 너무 재밌는 애들이 네. 소월시를 베꼈다 이렇게 떠들었대라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그게 소월시인지 누군 내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베꼈다는 말에 그 시를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안타까운 일이. 예, 한동안 그래서 절필을 했어요. 네. 예. 그리고 글을 안 쓰고 있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을 해군을 만났어요. 네, 해군을 만났는데 그분 따라서 그 지역을 옮겨 다녔죠. 우리나라 이제 저 강원도 동해부터 시작해서 뭐 부산, 진해, 전라도, 목포 이런 데가 다 이제 해군 부대가 있어서 예,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객지에 나가니까 외롭잖아요. 예. 친구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들어 앉아서 이제 쓰게 된 것이 이제 글입니다. 네. 처음에는 미술을 했었어요. 조각도 하고 또 이제 그랬었는데 욕지도 아시죠? 예, 욕지도 섬에 제가 발령받아서 거기서 한 3년 살다 왔어요. 근데 섬에 갔는데 미술 자료를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배를 타고 통영에 나왔어요. 통영에 나와서 미술 재료를 사가지고 돌아섰는데 주의보가 내린 거예요. 주의보가 내려서 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통영에서 호텔에서 그때 그래도 호텔에 들어가서 잤어요. 일주일 동안은. 일주일이나? 네, 풍랑이 멈춰지길. 그리고 나서 제가 일주일 후에 배를 타고 집으로 육지도 섬 돌아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미술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제가 사갖고 간 재료가 다 끝나고 나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객지에 나와서 외로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가장 재료가 안 되는 광고 전단지 뒤편에라도 볼펜 하나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연필과 광고 뒤. 네, 네. 그렇죠. 예. 그때는 섬에서는요, 예. 정말 종이 한 장도 귀했거든요. 섬에 안 사셨더라면 그러면
여기 근처에 사셨더라면 여기가 이제 아마 필방이 시를 안 많은 썼을 거예요. 필방이 많은 곳이거든요, 이쪽이. 근데 아마 그림 화가가 되어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저는요, 예.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어긋나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림 그리지 말아라. 얼른 사회에 나서 돈 벌어서 부모님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그 미술에 대한 것을 꺾었거든요, 사실. 이제 꺾으면서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결혼해서 끝까지 그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섬이라는 그런 데 가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꺾은 것이 붓이었고요. 그 붓 대신 들은 것이 펜이요. 아, 네. 네. 아, 정말 이렇게 좋은, 이렇게 글을 쓰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아, 이렇게 책을 여러 권 내셨어요, 우리. 제가 여기 말고도 이제 더 있는데, 특히 얘기할 만한 스토리가 있는 책을 몇 권 들고 나왔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들고 나오신 책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주머니 속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네. 책이 최근에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출판사가 모두의 책이라는 출판사네요. 네네. 예, 그리고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보조금 받아서 네. 만든 책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아우, 굉장히 네. 여러 가지 책 중에서 그 책을 제일 먼저 집어 들으셨네요. 예, 예. 아, 비밀. 예, 근데 예. 제목이 할아버지 할머니 주머니 속의 비밀인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온 거예요. 네. 지난해는 이제 할아버지를 빼고 할머니 주머니 속의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요. 작가들이 저 말고 또 저하고 친한 작가 두 명하고 같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80세 이상 넘은 할머니들이에요. 예.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이야기를 쓰면서 그분 주변에 우리 서구 지역의 문화, 어떤 문화,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88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80년 전에, 그분 80년 전에 그 동네가 큰 물사태가 나서 마을이 막 잠기고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록에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스토리를 알 수 있는 예, 그런 하여튼 사업 제안을 냈는데 서구청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보조금 받아서 전년도에 책을 냈고 그 책이 너무 좋은 반응. 그래서 이제 17년도에도 냈고요. 서구청에서 이거는 너무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내년에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도 이 책을 내게 이제 됐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왜 할아버지가 들어갔냐고 그랬으니까 80 넘는 할머니를 찾는데 그 주변에 또 할아버지들도 80 넘는 할아버지들도 정말 좋은 일을 하신 분도 있고 건강하신 분도 있고 마을의 역사를 꿰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 혼자 다 한 것이 아니고 10명의 어르신들을 정하고 이제 서구 지역에 서구청에서 보조금 받은 그렇죠. 거니까 네. 그 서구청에 서구에 살고 있는 10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10명의 작가가 각자 이제 한 분씩 선정해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감수를 하고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이제 이끌어 나가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었고요. 제 개인 시집이나 개인집을 내는 것보다 정말 뜻있고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게 모두의 책이 요새 1인 기업이나 뭐 이런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젊은 이들에게 이제 마련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모두의 책이라는 협동조합. 저는 거기 이제 사실은 조합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모두의 책에서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책을 만들 때도 그냥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잖아요. 그냥 작품 가지고 출판사에 가서 책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디자인이 이렇게 해서 이 책 좋아요? 이 책 좋아요? 물어보잖아요. 그러고는 이 중에서 이거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는데 이 모두의 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글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돈은 있는데 글이 없는 사람. 그런데 책을 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돈 없는 분에게는 돈 있는 사업가나 이런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책을 낼 수 있게 만들고요. 또 글이 없는 사람들은 작가를 붙여서 저희 같은 분
한 사람을 이제 붙여서 그분들의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써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육성 뭐 사회적 기업 뭐 그러다가 이제 뭐 6년 지나서 지금은 인증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그 창업한 사람들께 그게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게 이렇게 되면요 이제 그 직원들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태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마침 서구청에서 이제 그 마을 이제 없어져가는 마을이나 아니면 이제 그 사회적 그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회적 기업인 모대체에서 책을 만들겠다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그러면 그 함께 참여하는 아까 여러 네. 시인들이 아니면 작가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작가들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대전 문협의 시인으로 네. 이미 등단을 했고 그런데 서구 지역에 살고 있는 서구 지역에 100명이나 있어요. 많으시겠죠. 그 이제 저희 이제 할머니 주머니 속에 비밀에 참여한 10명의 작가들은 우리 뭐 김춘경, 또 이돈주, 이종구, 뭐 박예숙, 또 김성숙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10분의 작가분들이 10명을 만나서 10명의 이야기들을 한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작가님들도 참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 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러 뭐 복지관 아니면 그 동네 마을회관 이런 데 가서 이야기가 될 만한 80대 넘은 어르신을 찾습니다. 서로 이 사람 이렇게 정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급하면 카메라 들고 가서 또 이제 그분들 사진도 찍어주고요. 이야기도 듣고요. 또 거기에다가 그 동네의 이야기. 뭐 쉽게 얘기하면 도마동, 그러면 도마시장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면 도마시장에 대한 역사. 그러니까 한 인간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의 역사도 한눈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말 꼭 필요한 일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2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된 책 같아요. 이 책은요. 2년. 거의 10년 전이네. 이거는 남편이 퇴직할 때. 문학사랑에서 문학사랑이죠. 오늘의 문학이라고 있네요. 오늘의 문학이라고 있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2년이라는 책이에요.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은 그러면 첫 번째 시집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들고 나오셨어요? 5번째 시집인데요. 제가 들고 나온 거는 제가 우리 이 5번째 시집 나오기 전까지는 남편이 제가 글을 쓴다 하면 뭐 돈도 안 되는 건데 무슨 글을 쓰냐, 뭐 글을 뭐 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별로 관심 없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10년 전에 퇴직을 했는데 퇴직 행사를 했어요. 근데 나 이제 옷 벗고 그만둡니다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이 행사를 하고 나면 답례품을 하잖아요. 맞아요. 우산이나 아니면 수건 뭐 이런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한테 제가 이불 속 정사를 해봤어요.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 됐는데 그런 거 참 안 했었는데 이불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보. 내가 그래도 적어도 시인인데 내가 등단한 지 벌써 해서 책을 5권이나 냈는데 당신 퇴임 기념으로 답례품 만드는 돈으로 나 시집 한 권 만들면 안 될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불 속 정사를 하셨네. 근데 밖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를 쓰고 책을 내는데 별로 문학적인 관심 전혀 없는 아주 딱딱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하여튼 답례품 만드는 돈으로 시집을 만들겠다고 이불 속 정사를 했는데 이불 속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내가 출판사 정할 테니까 출판사에다 시집 만드는 돈이 얼마냐 물어보고 그 돈만 넣어줘라. 그러면 내가 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로 제가 오늘의 문학사에서 책 만들겠다는 책값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목도 사실은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음. 다들 남편하고 저하고 만난 인연이기 때문에 책을 인연으로 지어야 된다. 아, 그리고 김정수 화백께서 인연이라는 그 그림도 이게 일부러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예. 바다 안에 예. 이렇게 동그란 인연, 내가 이렇게 같이 만남, 그래서 인연이라는 뭐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처음에 우리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편씩. 그러니까 뭐 아이를 낳았다든가 이사를 했다든가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써서 퇴직하는 그날까지 이 만난 그 이야기를 여기다 써서 답례품으로 이제 나눠줬어요. 아, 네. 나눠줬는데 그게 너무 그 가져가신 분들이 이거를 한눈에 다 읽으면서 아,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들을 어떻게 낳는지, 딸을 어떻게 낳는지, 막 그런 이야기, 이사 다니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눈에 알아보시고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답례품 너무 잘했다. 너는 시인하고 살아서 너무 뭐 좋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저를 시인으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등단한 지 10년 만에. 제가 1986년도 순수문학으로 등단을 했는데 퇴직이 이제 몇 년도야? 2000 몇 년도에 했지? 2006년도에 예, 2006년도. 그렇죠. 2006년도에 예. 퇴직하면서 8년도네요. 8년도. 예,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렇게 예. 내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시인이라는 걸 인정을 받고 그때부터 왕성하게 글도 많이 쓰고 시집도 여러 권 냈습니다. 그 이후에. 예, 아주. 네. 그래서 2세 찍었어요. 이세. 예. 너무 인기 많아서. 그리고 못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내가 네 퇴직 행사에 못 갔다 미안하다 이거 온 사람한테 뭐 그런 거 축전이나 아니면 부주금 뭐 이런 거 받은 걸 갖다가 책으로 다 이제 우편물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제가 책을 참 잘 썼다. 그런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요. 2년. 네. 이 책을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예, 저도 못 제가 봤어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예. 자기도 젊은 작가들은 자기도 우리 남편 할 때 이렇게 뭐 행사할 때 예. 답례품으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제가 많이 권유를 합니다. 이거 오늘, 너무 좋잖아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기 여기에 예. 그 제 남편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쓴 시가 있는데 우리 저기 신앙송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 편 낭송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낭송은 제가 준비를 안 해왔고요. 네. 한번 그러면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예, 한번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송은혜. 당신은 나를 보고 키가 커서 좋다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키가 5cm만 컸어도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 했습니다. 인연은 인연인가 봅니다. 꽃샘 바람 부는 날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다방에서 한눈에 알아보았으니 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보니까 키 얘기가 나왔어요. 네. 우리 제가 키가 크잖아요. 국장님 키가 크시거든요. 네. 그래서 키가 남편이 예. 남편의 꿈이 키 큰 여자 만나서 예. 키 큰 2세를 보는 게 꿈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셨어요? 제가 나중에 예. 결혼하고 보니까 예. 우리 남편 집안에 다 가보니까 저는 그 왜 소인국 대인국 왜 그런 그 소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거인국이고 예. 남편 그쪽은 다 150 뭐 요 정도의 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남자가 키 큰 여자를 선호한 이유가 그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만약에 우리 남편이 좀 잘생겼어요. 근데 그 키에 5cm만 더 컸으면 그분이 나랑 결혼하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키 큰 거에 대한 뭐 원이나 한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가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2세는요? 2세는 정말 우리 딸내미가 성공하셨나요? 그럼요. 우리 딸내미가 키가 175고요. 우리 아들은 190이에요.
그래서 성공하셨네. 성공했죠. 그래갖고 이렇게 쓰면 예. 제가 키가 크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집에서는 키가 제일 제일 작고요. 작은 사람이. 네, 우리 남편이 저보다 1cm 크거든요. 예. 음. 아니 우리 국장님도 보면은 이게 뵐 때 이렇게 딱 표가 나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 어디에 그래요? 다니실 때. 네, 작은 키는 아니라. 예, 아니 키도 크실 분더러 이제 그것보다도 그 뭐랄까. 남다른 포스가 보이나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배웠을 때, 아, 저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이렇게 감히 이렇게 말 붙이는 게 좀 어려웠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아, 동네 푼수 따뜻하신 아줌마 거예요. 같죠? 따뜻하신 거예요. 아, 그래갖고 네. 제가 그때 참, 아, 이렇게 사람은 보기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이제 다시 한번 그때 하게 됐는데, 굉장히 따뜻하시고 섬세하시고, 그런 면이 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예.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 붙인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은 이제 아이 둘 낳고 다 이제 뭐 보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마음이 이렇게 커지기 시작한 거는 객지 생활 하면서부터였어요. 객지 생활 하니까 그럼 고향은 외롭잖아요. 어디세요, 고향? 저 고향 인천이에요. 인천. 네, 바다. 인천에 예. 그 바닷가에 오해역사라고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오해역사라고 이제 해군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해군 부대에 이제 근무할 때 예, 어떤 분의 그냥 우연한 소개로 만났는데 네. 아주 당당하고 제가 볼 때는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남편이. 왜냐하면 제 남동생도 180, 우리 오빠는 183 이렇게 키가 컸거든요. 근데 170도 안 되는 남자가 나타났는데 요만하더라고요. 제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아우 막 저를 열렬하게 어떤 사람은 내가 쫓아다녔다고 남편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쫓아다닌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키가 크다고 이세를 위해서 저를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한 2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하여튼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객지 생활하면서 외롭고 이랬지만 이 시를 쓰게 된 거 또 이게 글과 가깝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직장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예. 예. 또 다른 시집. 꽃을 혁신하다. 꽃을 혁신이란 좀 말은 단어가 안 어울리죠? 예, 시어하고는 조금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렇게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집은 언제 내셨죠? 2016년도에 2016년도에 2016년도 10번째 시집이시네요. 예, 예. 10번째 시집인데요. 예. 요 뒤에 보면 네네. 뒤에 보면 나태주 네네.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예. 한때 그 풀꽃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네네. 그 풀꽃 문학관에서 이제 주는 풀꽃 문학상이 있어요. 상금이 네네네. 1,000만 원이나 와, 되는. 예. 근데 그 제가 이제 꽃에 대한 시를 이제 쓰게 된 이유도 이제 객지 이렇게 다니면서 일단은 외롭고 그리고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근데 어느 날 그 정말 야생의 꽃을 이렇게 하나 보면서 꽃 이름이 너무 생소하고 꽃 이름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 사연이 없으니까 이 꽃으로 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꽃에 대한 시를 쓰다 보니까 꼭 이제 100편이 넘게 썼어요. 네. 다 이제 그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장미, 백합 이런 꽃이 아니고 그 우리 야생화, 예, 아주 이름도 재미있는 그런 야생화 꽃을 통해서 이제 시를 쓰다 보니까 작년에 풀꽃문학관에서 주는 풀꽃문학상에 도전을 한번 해보라고 나태주 선생님께서 이제 인연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꽃 100편 했는데 시문을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뭐 불꽃 이야기인데 꽃 이야기인데 문학상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원래는 11월 달에 내려고 그러다가 막 석 달 앞당겨서 9월 달에 이 책을 냈어요. 근데 꽃이라고 생각하면 다들 예쁘고 뭐 여리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꽃이 식물 도감이나 이런 데는 뭐 매월에 꽃 피고 뭐 이 꽃말이 어떻고 뭐 그런 일상적인 그렇죠. 얘기만 있는데 사실 이 꽃을 보면 그 꽃 안에 스토리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꽃이 너무 연약하고 그래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왜 썼느냐 이렇게 꽃도 세상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이렇게 썼어요. 사실은 풀꽃 문학
문학상에 도전했다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예. 그 계기로 이렇게 예. 꽃을 혁신하다라는 시집이 탄생했고요. 예. 여기에 보면 예.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며느리 미식개, 예. 노로오줌, 예. 뭐 누구, 그런 네, 알고 있어요. 꽃 보면 뭐 개불할 꽃, 뭐 그러니까 꽃은 이쁜데 이름이 이름이 정말로 맞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아주 깊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연들을 내 인생과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며느리 미식개라는 그런 것은 아주 보이지 않는 가시가 아주 그냥 통통이 박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 이름 그대로 며느리 미식개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겉으로는 이거를 쓰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그 가시에 막 그래서 무슨 그런 뭐 복수 뭐 고부간의 갈등 미워하는 막 어떤 그런 거 예. 이런 것들은 예. 그냥 꽃만 봐서 이쁘다가 아니고 거기에는 그런 것들을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꽃말이 아닌 꽃에 들어있는 사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전하고 싶고 또 이제 그런 것들 그 야생화잖아요. 발표로 그 자리에서 다시 피고 진짜 볼품없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 봄까치꽃 같은 거는 어떤 다른 이름으로는 또 불알꽃이라고 얘기해요. 그 꽃이 약간 그런 개불알꽃하고 좀 닮았거든요. 근데 꽃은 그렇게 조그만데 봄까치꽃인데 또 그렇게도 불러요. 근데 그런 꽃들이 무수히 피고 지고 정말 우리 인생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예, 그런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럼 여기 이 시대는 백편의 시라고 하셨나요? 네. 예, 그러면 꽃에 대한 것만 네, 쓰여 꽃 있는- 얘기만 네, 꽃 있습니다. 얘기만 예. 네, 쓰여 있군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받았거든요. 어디서 예, 제가 보내드렸나요? 예, 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네. 제가 이 책을 보는 순간 야, 이 책 진짜 너무 괜찮은 책이다. 내가 이게 이 책 제가 이제 청풍 잡지도 봤잖아요. 그 네. 청풍에 실려 있는 그 기고했던 거죠. 네, 예, 네, 네. 기고했던 것들을 모아서 모아서 이렇게, 40개월, 예, 3년 4개월입니다. 예, 그래서 해놓으셨는데, 이제 고택에 이제, 저도 이제 관심 많은데, 고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걸 보면은, 이 사진들도 직접 찍은 거. 예, 그럼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진 찍는 이유는 스토리. 사진을 한 장 한 장 이제 찍으면서 예. 메모나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사진만 보면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거 계룡문고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정말 이렇게 소장 가치가 예. 있는 그런 책으로도 굉장히 이게 제가 받았을 때 참 기뻤던 책입니다. 네. 이 책이. 이게 고택의 문을 열다. 이것도,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모두의 책이요. 아, 이것도 모두 예, 예. 책이에요. 이것도 2016년에 네, 네. 내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 책하고 예. 그리고 이 책하고 지금 그럼 여기 같은 해에 내셨어요? 아니 같은 해 예, 같은 해. 같은 거의 날에 요 CD까지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냈어요. 요 CD 이거 능수와 사랑이라는 우리 저기 CD도 이렇게 하나 내셨네요. 이거는 어떻게 시 노래인가요? 이게? 네, 시노래. 제 시를 가지고, 예. 예, 뮤지션, 예. 그 가수 신재창 씨, 아, 네네네. 아시죠? 예, 예. 신재창 씨가 신앙송가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많이 알고 계세요. 예. 그분은 예, 시 노래 마을 예. 대표잖아요. 예. 그래서 시 노래를 가지고, 이제 CD를 만드는데, 네. 제 CD도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요 책 두 개하고 같이 나왔는데요. 예. 뭐, 제가 작년에 회갑이었어요. 네. 네, 병신생인데요. 정신. 예. 남편이 예. 굉장히 이제 남편 자랑 같죠? 아니. 자랑하셔도 되죠? 네, 되죠? 아니, 굉장히, 보니까. 왜냐면 예. 남편이 예. 그 무뚝뚝한 군인이고, 예. 제가 5집 낼 때까지도 그 저에 대한 그 시 세계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해도 못하고 그랬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어느 날 작년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회갑을 위해서 적금을 붓대요. 그래서 1,000만 원. 1,000만 원을 아니, 그럼 찾아서 우리 국장님을 위해서. 위해서. 예. 그래서 1,000만 원을 이제 적금이 만료돼서 제 생일에 생일 선물로 1,000만 원을 주면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000만 원을 가지고 뭐 1,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뭐 별볼일 없는 돈이겠지만 제가 과연 이 1,000만 원 갖고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 글 쓰는 사람이잖아. 글쟁이잖아요. 책 만드는 것이 가장 좋겠다. 뭐 보석, 뭐 이쁜 옷, 뭐 이런 것보다는 책을 만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시집을 냈고 이제 고택의 문을 열다. 요거는 어떻게 우연찮게 그때 보니까 딱 40호로 청풍의 연재를 매달 하면서 40개월 이후에 40호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해가 그 달이 이거하고 딱 맞물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엮고 이거 내고 그러면서 이제 시집을 CD 내시고. 예, CD도 내고 CD도 내면서 이제 CD를 신재창 씨하고 CD를 내게 된 또 계기도 또 있어요. 그러세요? 예. 그분을 이제 그 컨츄리 가수 혹시 이정명 선생님이라고 예, 대전에서는 그래도 이게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알아주는 그런 분이세요. 요 근처에 어디 계신 예,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가시면 여기서 가까운데 그 팔로미너라고 예,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제자예요, 신재창 씨가. 그분도 굉장히 포스가 남다르시던데. 네, 맞아요. 근데 청풍에 이제 그때 그 사람 그래서 과거에 유명했던 분인데 지금 현재 뭘 하지 하는 코너에 그분 인터뷰를 갔어요. 이정명 선생님한테 갔는데 그분이 신재창 씨가 마침 놀러 이제 지나다 인사차 와서 이제 저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시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정명 선생님이 그 안에 피아노가 있어요. 근데 저가 가면 시인이라고 꼭 피아노 연주하면서 신앙송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늘. 근데 사실 신앙송가시지만 시를 암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도대체가 시집 10권을 내면서 제 시 한 편을 머릿속에 외우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시를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즉흥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분이 피아노를 치시면서 너무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는 못했지만 좌우지간 즉흥시를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갈 때마다 또 피아노 치시면서 시하라고 낭송하라고 그래서 하면 거기 녹음 그 장치가 잘 돼 있거든요. 녹음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즉흥시의 달인 뭐 이런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행사장 갈 때마다 시 낭송가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즉흥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하는데 뭐 내공이 쌓여서 이제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어디 가면 시 낭송하라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즉흥시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때 헤어지고 난 신재창 씨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 시가 이제 몇 개 이렇게 떠돌아다녔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중에 골담초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골담초가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요. 옛날 그 시골 초가집 담장에 이렇게 피어 있는 개나리 꽃처럼 이렇게 닮은 그런 노란 꽃이에요. 노란 색깔에서. 저는 꽃을 보지도 않고 쓴 글이 골담초예요. 근데 제목을 골담초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너무 골똘하고 외롭고 어떤 사람이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형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외롭고 그립고 그런 사람이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그런 느낌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곡을 붙이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첫 번째 시집하고 지금 요거 술래찬 꽃예찬 하면서 차 한 잔이라는 요거를 이렇게 책을 줬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가서 이 안에 들어있는 곡을 5곡을 이제 작곡을 해서 이제 노래를 담았더라고요. 그래갖고 mp3 뭐 거기에 녹음해서 이제 저한테 줘서 그걸 가지고 시 음당 콘서트라고 시와 음악이 있는 장소에서 이제 한다 그래갖고 이 책 유튜브에 찍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시집을 6번 6세 찍는다는 거는 그렇게 드문 거거든요. 그래서
6세 찍으면서 요 가까운데 카우보이라고 아주 그 오디오가 잘 돼 있는 그 음악 다방이죠. 옛날 이제 거기서 신재창 씨랑 저랑 같이 시음장 콘서트 이래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때 CD가 없었죠. 그랬더니 또 그것을 보고 어느 인터넷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한번 하자 그래갖고 신재창 씨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같이 지금 이거 하는 것처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간에 이제 시그널 깔아주잖아요. 시그널 깔아주는데 이제 라이브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CD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CD가 없으면 음악을 못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노래를 틀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둘이 나와서 제가 그랬죠. 어머, 너무 아깝다. 이 좋은 노래를 들려줄 수 없는데, 우리 CD 하나 만드시자 그랬더니, 이 CD 하나 만드는데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작곡은 우리 신재창 씨가 저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실비로 이제 그 기본만 받고 작곡을 하더라도 이게 CD가 나오려면 2번, 3번에 이제 음악을 뭐 입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건반, 또 뭐 기타, 드럼, 또 어떤 노래는 사물이 들어간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이 CD를 한 장 만드는데 거의 돈 1,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돈 1,000만 원이 사실은 있어야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헤어졌어요. 근데 1,000만 원을 우리 신랑한테 딱 받고 나니까 CD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재창 씨한테 얘기했죠. 1,000만 원 다 가지고 CD를 하면 내가 CD나 다른 거를 못 내니까 조금만 깎아서 정말 실비로 CD 한 장 긋고 나 CD 한 번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신재창 씨 하는 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1,000만 원 아래는 절대 CD 얘기하시네 방송 못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이제 그 가격에서 이제 조금 시집 한 권 낼 정도 깎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그리고 고택의 문을 열다 책을 내면서 이제 나온 컨벤션에서 출판 기념회를 좀 크게 했어요. 그랬더니 초대하신 분들이 정말 이제 좋은 일 했다. 또 회갑이고 뭐 그러니까 봉투에다 뭐 책값 이렇게 넣어갖고 왔는데 그게 이 책을 만들고 그날 200명 넘게 오셨는데 그분들 정말 VIP 이제 뷔페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경비 이렇게 나와서 하여튼 1,000만 원이 배가 되고 그거를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돈을 이렇게 쓸 수 있을 배포가 있다고 뭐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돈보다도 더 큰 명예와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받고 있고요. 아까 사진 얘기했지만 사진 때문에 사진 동호회에 가서 사진 이야기도 저는 이 기사를 쓰려고 이제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사진작가 앞에 가서 강의도 하고 공주 도서관에 가서도 이제 뭐 강의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것에 이상을 얻었다. 네. 그리고 우리 부장님께서 9월의 노래 맥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아세요? 예. 저희가 그 새마을 운동 아시잖아요. 알죠. 지금 한때 또 새마을 운동이 붐이 일어나서 막 좋았는데 새마을 운동 안에 새마을 문고라는 게 있어요. 새마을 문고가 지금도 이제 각 동마다 이제 마을 문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이렇게 그 인문학적으로 지식을 쌓아주기 위해서 이제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문고 활동을 했는데 제가 10년도 더 전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문고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문고라고 와서 이렇게 보면 각 동에 지원 나가서 이제 그 사서 이제 책 빌려주고 이제 걷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이왕 문고고 이제 책과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책을 읽자. 또 읽고 나니까 쓰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10년도 저 전에. 이곳저곳에 가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깝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고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글 한 편씩 써서 이제 시화를 만들어서 그 도시철도 시청역에서 이제 그 시화전을 했어요. 그 시화전을 하면서 이제 실내에서 이제 10월 마지막 밤에 그래서 마지막 날 10월 30일 날 우리 왜 노래도 있잖아요. 뭐 잊혀진 계절 그 노래하면서 10월 마지막 밤 되면 여자들이 조금 이렇게 들뜨고 밤에 이렇게 차라도 한 잔 마시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새 책 줄게 놀러와 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게 제가 1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이제 책을 많이 이제 봤습니다. 그 책을 책꽂이에 이렇게 쌓아놓는데 저 책을 나 혼자만 읽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시청역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공짜로 이렇게 책을 나눠줬어요. 읽고.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로요? 공짜로 준다라는 그거에 대한 어색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그냥 주고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주세요? 네, 가지고 가서 책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받은 책, 뭐, 저희 그 문고에 조금 자본이 있으면 또 책도 사고, 저희 그 대운서적에서 책을 500만원씩 사서 이렇게 무작위로 막 나눠주는 적도 있어요. 그랬는데, 이 중구에서 원도심 활성화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제안을 썼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책두개 놀러와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라고. 근데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저희가 이제 10월 마지막 밤에 여기 우리들 공원에서 예, 우리들 공원에서 이제 그 행사를 했습니다. 엄청 추운데 거기. 근데 10월 말에 시청역 그 실내에서 할 때는 10월 말이 그렇게 추운 줄 몰랐어요. 밖에 나가서 책을 나눠주는데 손 시렵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업 제안을 낼 때, 야, 우리 한 달 앞도 당기자. 그래서 이제 9월 마지막에 하는 바람에 9월에 노래가 됐는데, 그때 활동하던 분들이 이제 다 제가 이제 뭐 지도했다라고 그러면 조금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이제 글을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 9월의 노래로 우리들의 맥을 잇자. 그래서 9월의 노래 맥이라는 단어가 탄생이 되고 그게 지금 8권째 나왔어요. 이제 문화재단에서 보조금 조금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아마추어로 글 쓰시면서 그분들이 아동 작가로 등단하고 또 시인으로 등단하고 저희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등단한 사람이 저 말고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회원 중에 반, 50% 지금 거의 한 10명 정도 지금 다 이제 등단하신 작가들이 되고 그래서 이제 문단에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맥을 잇는 보람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이 하시고 그냥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이 좋은 일인지 이렇게 뭐 보는 견해에서 다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좋은 일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어차피 뭐 글쎄니까 글은 계속 써야 되고요. 저 이 청풍에 그 연재해서 그것을 이제 엮은 고택의 문을 열다의 내용을 보면서 다른 분들이 굉장히 저보다 굉장히 더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고택을 끝나고 나니까 40개월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무엇을 갖게 됐냐 하면 우리 문화재를 사랑해야 되겠다. 잊혀져가는 그 우리 문화재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택의 문을 열다로 이제 합본하면서 끝을 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쓰냐면 보물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보물? 그것을 지금 한 8개월 그러니까 1년 이달로 딱 1년 됐네요. 1년 동안 보물 이야기를 썼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잊혀져가는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 팻말 보고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잡초 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게 진짜 이게 보물인가? 이거 놀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 소산원에 우리 주필 선생님도 공을 이야기 하는데 또 고택 이야기 하는데 많이 보탬을 주셨어요. 아, 네. 예. 왜냐하면 여기 지금 도자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도자기 이야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 잊혀져 가는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많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에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고개 이렇게 끄덕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문화재가 가까운 데 생활에 가까운 곳에 있다 이런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요 네. 제가 한 가지 덧붙일 게 하나 있어요. 네. 사실은 뭐 제가가 아니라 그 능소와 사랑 네네. 이 CD를 어차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그 가수 신재창 씨가 네네. 여러 방송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이 노래를 계속 이제 부르고 다녀요. 네. 그래서 문학 채널에서도 예. 저희 능소와 사랑 예. 한번 이렇게 들려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아, 네네. 당연히 예. 해드려야죠. 이 예. 능소와 사랑이 제목도 능소와 사랑이지만 예. 그 능소화라는 꽃이 예. 정말 혼신으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꽃이 피다가 정말 이파리 하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통째로 그냥 예,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능소화꽃은 3번 보는 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꽃이 이제 피었다가 이제 떨어지면 꽃받침이 또 꽃처럼 또 이렇게 연두빛을 예쁘게 피어 있어요. 예. 그리고 땅에 보면 예. 통째로 빨갛게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한여름에. 네. 그렇게 통째로 떨어지는 꽃이 동백꽃하고 능소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동백꽃도 그 계량종 아니고 우리나라 토종, 토종꽃이 떨어져서 그것도 이제 3번 보는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능소화도 그렇습니다. 아, 네. 예. 근데 능소화에 대한 이야기 알고 계세요? 아,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정말 능소화에 대한 사연을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이 알려져서 예. 이 노래를 들으면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예. 지금까지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고맙죠. 우리 송은혜 국장님의 시 신재창 씨가 부른 능소와 사랑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학채널 신은경이었습니다. 님 그리다 애간장 다 녹아 내려도 사랑을 그리다가 눈먼 여인아 이끼끼 담장 아래 사랑을 딛고 끝끝내 피어오르리 능소와 사랑 당신이 못 오신데도 기다릴래요 저 하늘에 닿을 때까지 바람이 불어온데도 사랑할래요 이 생명 닿을 때까지
때까지 바람이 불어온데도 사랑할래요 이 생명 닿을 때까지 당신이 못 오신데도 기다릴래요 저 하늘에 닿을 때까지